뉴욕시 내 실내 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단속 위반 사례가 첫 주 만에 수천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긴급 임대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모두 고가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할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7월 뉴욕시 지하철 내 아이젠 증오 범죄로 한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관련 뉴욕시경이 뒤늦게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 법원이 잠정 중단시켰던 뉴욕시 공립교 교직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재개하려고 반대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도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주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선거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한인 밀접 지역을 포함한 뉴욕주 19개 초, 중, 고등학교가 연방교육부가 인증하는 우수 학교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 상당, 동상, 밍크 목도리 $500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시가 실내 영업 백신 접종 증명 단속을 실시한 지난 한 주 동안 증명 제시 위반 사례가 수천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는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경고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확인 의무화 조치가 본격화된 지 일주일 만에 3,20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식당, 체육관, 엔터테인먼트 실내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한 데 따라 뉴욕시 셰리프국, 교통국, 청소국, 빌딩국 등 시정부 기관은 일제히 손님과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 유무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경고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정부는 앞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첫 위반 시 $1,000, 최대 $5,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식당 업주들은 백신 접종 증명 확인 이후 미접종자의 경우 야외 좌석에서는 식사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고객 수는 줄었고 불필요한 언쟁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미 영업 중단, 직원 급여 인상,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혹시라도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시 일부 업주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은 식당 등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한 것과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 등 세부 사항이 미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임대 지원 예산이 줄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예산이 받아나기 전에 임대 지원 신청서를 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원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ERAP의 책정 예산이 다음 주면 바닥날 전망입니다. 뉴욕시 전역 40만여 임대주가 소속된 비영리 단체인 CHIP Community Housing Improvement 프로그램은 자체 분석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책정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곧 소진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시민의 수는 상당합니다. CHIP는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까지 뉴욕주 정부가 16만 8천 명의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승인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은 총 2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현재 뉴욕주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예산을 최고하는 규모입니다. CHIP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주 정부가 배분할 예산이 약 21억 5천만 달러가 남은 상태라고 추산했습니다. CHIP는 렌트비를 내지 못했지만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23만에서 2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렌트비 지원은 실제 팬데믹 상황에서 강제 퇴거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를 위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카바나 뉴욕주 상원의원실은 주 정부가 일주일 안에 지원금을 모두 배분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실은 렌트비 지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7월 맨하탄 지하철역 계단에서 50대 아시안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계단에 굴려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치부하다 뒤늦게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로 해석하고 이 사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브루클린에 사는 58세 여성 탄탄후가 22세 아들 카와자 해인과 함께 맨해튼 캐널 스트리트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앞에서 계단을 오르던 이 남성은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어머니와 아들을 동시에 밀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어머니는 타일 바닥에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타일 바닥은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흥건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바닥으로 굴렀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아들을 쳐다보며 비웃음을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니 후는 무의식 상태에서 10여일을 버티다 결국 숨졌습니다. 중국계 미얀마인인 후 씨는 남편과 함께 2018년 12월 미국으로 와 브루클린의 벤슨허스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외아들인 카와자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후 이들 부부의 아메리칸 드림은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 권익 옹호 단체에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라고 주장하며 범인 검거를 요청하자 뒤늦게 이 사건의 용의자인 52세 데이비드 로빈슨을 수배했습니다. 아시안 권익 옹호 단체는 이 사건 용의자 체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 경찰에 신고된 반아시아 범죄는 1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단 3건뿐이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시 법원은 지난주 잠정 중단시켰던 뉴욕시 공립기호 직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재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뉴욕시 교육국 근로자들은 당초 시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오는 27일까지 최소 1회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원은 지난주 시정부의 지침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고 백신 접종 여부가 고용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소송을 낸 일부 교사 및 학부모들의 반발에 시정부의 지침 시행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법원의 판시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교육국 근로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은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더 이상 온라인 학습 옵션은 없을 것이며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은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해왔습니다. 또 백신 거부 교사들은 장기간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뉴욕시 교육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차터스쿨 교직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단 지난 10일 발표된 중재안에 따라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면제받은 교사는 대면 수업이 아닌 업무에 배정돼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침이 시행되는 오는 27일부터 시 전역 공립 초중고등학교 내 미접종자 중 10%에 대한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매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단속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뉴욕시경은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시내 학교 일대에서 집중 교통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속, 난폭, 부주의 운전자는 물론 학교 앞 무단주차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일대 밖에서 학생들이 하차하는 스쿨버스를 지나쳐가는 운전자 또한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연일 크게 출렁였습니다. 350조 원에 달하는 대출 부채를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현지 시간 22일 헝다그룹이 일부 채권이자 약 42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일명 헝대 쇼크의 공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린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는 현지 시간 22일 기준 2025년 9월 만기 위원화 채권 이자를 제때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자 규모는 2억 3,200만 위안, 하나로 약 425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2위 부동산 업체 헝다가 파산설에 휩싸이면서 최근 뉴욕 증시, 일본 증시 등의 주요 지수는 일명 헝다 쇼크 우려로 일제히 급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일단 파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세계 시장에 일부 안겨준 셈입니다. 그러나 급한 불을 끄더라도 줄줄이 이자 만기가 돌아옵니다. 오는 23일 헝다그룹은 2022년 3월 기한을 맞는 달러 옵쇼어 사채의 이자 8,353만 달러, 하나로 약 99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헝다그룹은 공시에서 업쇼어 사채 이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헝다는 또 오는 29일에 2024년 3월 기한 사채 4,750만 달러의 이자도 내야 합니다. 이들 채권 모두 예정 기일 후 30일 이내에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헝다가 시장에 유통시킨 저신용 등급 하이힐드 달러채는 중국 전체의 16%, 아시아의 11%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헝다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중국 건설사들의 달러화 채권 불이행이 본물을 이룰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인 헝다그룹 주석은 추석을 맞아 전 직원에 보낸 서한에서 가능한 한 빨리 회사가 암흑 시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꼭 업무를 전면 복구하고 주택 구매자, 투자자, 파트너, 금융기관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답을 내놓겠다고 언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뉴저지 본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10월 12일로 다가왔습니다. 주 정부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올해 주지사와 주 상하원 의원, 각 카운티별 커미셔너, 타운 시장,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가운데 한인 후보들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2일이며 뉴저지주 선관위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편으로 등록할 경우 웹사이트에서 각 카운티에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해 각 카운티 클럭 오피스로 보내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투표소 현장 투표, 부재자 우편 투표, 조기 투표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현장 투표는 유권자 등록 후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해 투표하면 됩니다. 우편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선거일 7일 전인 오는 10월 26일까지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 11월 1일 오후 3시까지 각 카운티 클럭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받으면 투표 용지를 작성해 선거 당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를 각 카운티 선관위에 11월 8일까지 보내야 개표에 반영됩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각 카운티가 설치하는 드롭박스에 선거 당일인 11월 2일 오후 8시까지 넣어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 첫 시행되는 조기 투표는 10월 23일에서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한인 밀집 지역 버겐 카운티의 조기 투표소는 포틀리, 잭 알터 커뮤니티 센터 등 9곳입니다. 한편 뉴욕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8일이며 본선거, 우편 투표, 조기 투표 일정은 뉴저지주와 같습니다. 한편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로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선거법에 대해 김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특히나 한인들의 관심이 높고 투표 참여율 또한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선거운동 열기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위반 사례도 잇따라 재외공간 관계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월 13일에서 14일입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인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데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민권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국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임직원 등도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또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 인쇄물의 설치 및 배부, 모임이나 집회 등에서의 선거운동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일반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 대상이며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동포들에게 음식이나 선물,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도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는 국내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한국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으로 간주해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 만료일까지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밀접 지역 베이사이드에 있는 MS74 중학교를 포함 뉴욕주 19개 초, 중, 고등학교가 연방교육부가 인정하는 우수 학교 프로그램인 블루 리본 스쿨에 선정됐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공립학교 가운데 교육부가 시행하는 우수 학교 인증 프로그램, 즉 블루 리본 스쿨에 뉴욕주 19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한인 밀접 지역 베이사이드 소재 MS74 중학교와 브루클린의 PS249, 브롱스의 아이킨 차터 스쿨 등이 선정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제리코 고등학교, 서펙 카운티의 코메 고등학교 등도 우수 학교 인증을 받았습니다. 블루 리본 스쿨은 연방교육부에서 지난 1982년부터 시행해온 우수 학교 인증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공립, 사립,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및
인종을 포함한 학생 간 격차가 적은 비율을 토대로 수상 학교를 선정합니다. 미겔 칼다노 교육부 장관은 팬데믹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와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 데 힘쓴 블루 리본 스쿨 수상 학교 및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연방교육부는 미 전역의 총 325개 학교를 우수 학교로 인정했습니다. 선정된 총 학교 리스트와 뉴욕주에서 블루 리본 스쿨로 선정된 학교 목록은 연방교육부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 BTS가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24일 오전 굿모닝 아메리카를 통해 첫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ABC 방송의 간판 앵커인 주주장이 맡았는데 한국계 미국인인 주주장은 에이미상, 그레이미상 등을 수상하는 등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앵커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BTS는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공식 활동했던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 자신들의 글로벌 영향력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진솔한 얘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BTS는 미래 세대와의 소통,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부분에 관해 중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를 미 주류 사회에 알리기 위한 2021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를 오는 10월 24일 맨하탄 유니온 스퀘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은 뉴욕 한인회 주최, 뉴욕 한국일보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코리안 퍼레이드와 K-타운 페스티벌을 대체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코리안 컬처의 맛과 멋의 진수를 선보이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푸짐한 한식 먹거리와 풍부한 볼거리, 신나는 체험거리 등 한국 장터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행사장 내에 홍보 부스 40여 개가 설치돼 갈비, 파전, 불고기, 꼬치구이 등 한국 요리의 진수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K-팝 공연과 전통 문화 공연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행사의 홍보 부스에 참여하길 원하는 희망자들은 뉴욕 한인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뉴저지주는 CDC의 승인이 나오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파이저 백신을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접종자 중에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력 약화로 감염과 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주는 부스터샷이 시작되면 1차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43만 명을 먼저 접종한 뒤 면역력이 약한 환자, 의료 종사자 등까지 확대해 총 110만 명에게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주민 수가 580만 명을 넘었지만 집단 면역의 징후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발표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 중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22,026명이 돌파 감염이 됐고 이 중에서 457명이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111명이 사망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레스토랑 리뷰 사이트 옐프, 리프트, 벤앤제리,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 레딧 등 50여 개 기업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자사의 기업 가치와 어긋난다며 반대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성명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직원들과 고객의 건강,
독립성,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력 채용 등 기업의 대응 능력을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서명은 지난주 금요일인 이달 17일까지 마감이었지만 애플 등 빅테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난 주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오라클 등은 이번 서명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세제 혜택 등으로 텍사스주에 투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라클과 HPE는 본사를 텍사스주로 옮긴 상태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